히브리어에서 이 모음은 크게 장모음과 단모음 그리고 반모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이 장모음은 어, 두 가지로 다시 또 나뉘게 됩니다. 어, 예를 들면 그 순장모음이라는 게 있고 또 어조장모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냐면 어, 순장모음이란 것은 어조 즉 액센트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냥 순전한 장모음이다. 피어 롱 바울이다 해서 순장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조장모음은 이 어조 즉 액센트의 변화에 따라서 이 장모음이 꼭 장모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단모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주 불분명한 그 반모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장모음을 가리켜서 어조장모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톤 롱바월 어조장모음 그리고 퓨어 롱바월 순장모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단모음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짧은 모음으로 이렇게 발음한 거죠. 근데 히브리어 모음에는 또 반모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언어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을 특별히 달리 모음을 표현해서 이렇게 모음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어, 우선 이거를 한꺼번에 암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은 뭐 순장모음에서 카메츠 헤이 그리고 체레 요드 그다음에 히렉 요드 그다음에 바브에 홀람이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슈렉 뭐 이런 형태를 이름들 다 외우는 것도 이제 어렵거니와 또 이 순장모음, 어조장모음, 단모음, 반모음에서 다시 단순과 합성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이것을 한꺼번에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단순화해서 시작해 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히브리어를 포함한 모든 세모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음은 뭐냐면 우 다시 쓰겠습니다. 어, 우, 이, 아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이 세 개의 모음은 히브리어에서뿐만 아니고 뭐 아랍어의 모든 세모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다른 언어에서도 이것이 기본적인 모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아랍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클래식 아랍어에서는 여전히 이 세 개의 모음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사람들이 언어로 사용하는 그런 그 스포큰 아랍어가 이제 생겨나게 되죠. 거기에서는 두 개의 모음이 더 분화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 같은 경우에는 우와 똑같은 동종 모음인 오가 더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와 또 동종 모음인 에가 더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큰 아랍어에서 보게 되면 오나 에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랍어에서 정관사 하면은 이제 알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 이렇게 이제 발음한 게 일반적인 그 클래식 아랍어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요즘 현대 그 스포크 아랍어에서는 알 발음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부 L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 발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본래는 이제 에 발음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발음이 생겨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어떤가? 히브리어에서는 우, 이, 아 기본적인 모음 외에도 우와 동종 모임 오 그리고 이와 동종 모임 에가 더 생겨나게 되죠. 뭐 우와 오의 이제 동종 모음을 본 거는 이제 혀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입 모양만 바뀌게 되죠. 우오 우오. 그다음에 이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이에 혀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입 모양만 바뀌어서 몸이 이제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섯 개의 몸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모음을 나타내는 이제 부호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가장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발음, 이 아 사운드가 나는 경우는 이렇게 어,
예, 옆으로 짝대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는 파타흐라고 하는데요. 이 파타흐가 이제 원래는 단모음이지만 우선은 지금 이제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짝대기로 이렇게 된 것은 사운드가 난다. 어, 이게 이제 단모음이고 똑같은 짝대기에서 하나 밑으로 더 짝대기를 더 그어주게 되면 이거는 같은 사운드인데 장모음이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E와 A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히브리 모음 체계는 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 하나. 이거는 E 사운드가 납니다. E 발음 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발전해 가지고 에 사운드가 나는 경우에는 점 두 개 또는 점 세 개, 점 두 개 또는 점 세 개. 점 세 개는 이게 이제 단모음이고요. 이제 점 두 개는 이게 장모음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E와 E는 전부 점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E부터 출발해서 E는 점 하나, E. 그 다음에 셋이든 둘이든 이거는 에 발음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구분하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이제 우는 약간 조금 이제 우리가 좀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우도 점은 점인데 약간 사선으로 그어진 세 개의 점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키부츠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 단몸이 될 수도 있고 우 장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에서 파생된 이 오 사운드는 조금 우리가 이제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음이긴 한데요. 이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모양은 이 모양하고 똑같은데 오 사운드가 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는 오고 언제는 장모음이냐? 근데 이 경우에 오는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그리고 이 경우는 아로 읽을 경우에는 무조건 장모음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장모음을 표현할 때는 예를 들면 에 장모음 이렇게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 장모음 위에다 이런 표시를 해줍니다. 또 이 장모음인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단모음인 경우는 그냥 보통 이, 에, 우 이런 식으로 단모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 단모음인 경우는 그냥 발음 기호로 표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장모음일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보게 되면 다시 정리하면요. 사운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짝대기 하나, 이게 단모음 하나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이렇게 긋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장모음. 무조건 짝대기는 사운드가 난다. 단 오의 단모음에 한해서는 이게 오 단모음이 된다. 똑같죠? 형태가 이거가 똑같은데 이게 이제 이것만 좀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장 기본적인 모음이 이와 에 중에서 기본적인 모음이 이기 때문에 히렉 점 하나. 그리고 이와 동종 모음이 에는 점 세 개나 점 두 개. 주로 점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 계열, 이와 에의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는 옆으로 사선으로 이루어진 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순장모음 할 때 조금 이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히브리어 모음 체계를 아주 단순화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표를 보고 우리가 좀 더 확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장모음 그러니까 어조 장모음과 그리고 단모음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여기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사운드, 발음이 나는 경우에 어떤 것들이 발음이 나는 경우에 어조 장모음은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단모음은 이런 형태. 그러나 공통점은 어쨌든 짝대기로 만들어졌다. 이 이렇게 있는 것은 전부 이런 선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모음이라고 그랬죠. 이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운드 같은 경우에
단모음을 보게 되면 예, 히렉 예, 점 하나죠. 그리고 장모음도 똑같이 히렉 점 하나입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점 하나는 이가 되죠. 장모음과 단모음의 차이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에 사운드를 볼까요? 에 사운드를 보게 되면 이제 점이 두 개 또는 세 개, 두 개면 장모음, 세 개면 단모음. 그 모른다 장모음 단모음 모른다 하더라도 점이 두 개, 세 개는 무조건 에구나. 하나면 이구나. 예, 같은 계열의 이와 에의 이 모음에서는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O 사운드를 보도록 하죠. O 사운드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단모 카메츠 하투비라고 하는 이 단모음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것과 이 형태와 그리고 어조 장모음의 아 사운드가 형태가 이제 똑같다고 그랬죠. 아까 저쪽에서는 하지 않았는 건데 장모음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우리말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말에서 옛날 한글 처음 창제됐을 때에 오를 쓸 때 어떻게 썼습니까? 이렇게 하고 위에다 점 이렇게 찍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 자음이 온다 치고 위에 점이 이렇게 오면 예, 오, 예, 오 발음됩니다. 오의 장모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발음을 내는 것 자체는 그게 크게 어렵지 않죠. 어떤 철자에 위에 점이 하나 왔다. 이거는 우리말의 오처럼 오 사운드가 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부츠라고 하는 이거는 장모음도 되고 또 단모음도 되는데요.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조 장모음과 단모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순장모음과 그리고 반모음, 쉐바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어조 장모음에서는 순장모음으로 확장이 되고 단모음에서는 합성 쉐바, 반모음 중에서도 이 합성 쉐바로 확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순장모음부터 보도록 하죠. 순장모음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장모음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조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는데 근데 이 경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카메체 헤이 같은 경우는 어조 장모 이걸 순장모로 봐야 되느냐 사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가 좀 그리고 또 여기도 아, 여기는 아예 이렇게 이제 아마 제가 책에서 그랬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이제 이 견해를 따르거든요. 이거는 보통 이제 어조장모를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위에 이제 저 사선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 아와 그 카메츠와 헤이가 결합해서 만드는 이 경우도 저는 어조장모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예. 이 표에서는 우선 순장모음에 배치는 해 두었지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다른 경우에 순장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기본적인 장모음에다가 체레는 에 장모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히렉은 단모음도 되고 장모음도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장모음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슈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슈렉은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이 슈렉도 미리 이제 좀 말씀드리면 우리 문자 생각하면 되죠. 옛날 한글에서 밑에다 점 찍으면 우가 되는 것처럼 예, 이렇게 마부에다가 아래쪽에 점 찍으면 이제 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발음을 기억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장모의 공통점은 전부 장모음과 모음 문자라고 그럽니다. 이 헤이, 요드, 그 다음에 바브 이거를 모음 문자라고 그러거든요. 어, 모음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생겨나지 않았을 때, 이 철자들을 통해서 모음을 나타내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모음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순장 모음의 특징, 이 장모음과 모음 문자의 결합이다. 이 장모음과 모음 문자의 결합. 장모음 히렉 요드, 장모음과 모음 문자의 결합. 그 다음에 마부와 홀렘, 이 장모음과 이 장모음과 모음 문자의 결합.
이 경우도 이 우라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따로 하지 않았지만 이 경우도 사실은 이제 장모음과 모음문자의 결합으로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순장모음인데요. 그래서 순장모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이제 카메츠, 그다음에 체렛, 히렉, 그리고 이제 홀렘, 그리고 슈렉, 이런 것들이 고유에 결합하는 자음 문자가 모음 문자가 있습니다. 카메츠는 헤이와 주로, 그다음에 체레는 요드, 그리고 히렉도 요드, 그리고 바브는 홀렘, 홀렘은 바브와, 그리고 슈렉은 또 바브와 이렇게 결합해서 순장모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순장모음을 표현할 때는 이제 이런 삭화 표시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장모음이다 해서 이렇게 삭화 표시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 어조장모음이라고 하는 톤 롱바울이라고는 카메츠, 그 다음에 체레, 히레, 그 다음에 홀렘,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키부츠와 결합해야 되지만 키부츠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그냥 슈렉으로 대신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이런 장모음들이 어조 장모음들이 모음 문자와 결합하는 경우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 순장모음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발음은 어조 장모음을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짝대기로 만든 건 전부 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점 두 개, 점 하나는 이, 점 두 개 또는 점 세 개 이거는 전부 에 사운드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제 A의 장모음이긴 하지만 쇄골과 요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순장모음으로. 그거는 또 나중에 가서 뭐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조장모음과 순장모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모음에서 뭐로 확장된다고 했죠? 단모음에서 합성 쉐바로 이제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쉐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모음입니다. 아주 짧게 지난 불분명 모음이죠. 모음인데 제대로 된 완전한 모음이 아니라 불분명한 그런 모음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반모음 또는 이제 히브리어로 쉐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쉐바에는 단순한 쉐바가 있고 단순 쉐바가 있고 또 합성 쉐바가 있어요. 근데 합성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핫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단순은 뭐냐면은 위아래로 점이 두 개인 거. 발음은 역시 에입니다. 예. 아까 에 사운드가 난 건 전부 점이라고 그랬죠. 점 두 개든 점 세 개든 위아래로 점 두 개든 전부 다 이제 에 사운드가 나는데 이 경우는 아주 짧은 에. 그래서 어, 문법 뭐죠? 발음기호로 표기할 때는 위첨자 에를 써줍니다. 지금 이건 작은 위첨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수는 바로 이 형태가 바로 단순 쉐바. 사운드는 S 사운드가 난다. 이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쉐바이긴 하지만 합성 쉐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에서 파생된 아주 짧은 아 사운드, 불분명한 반모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와 이 단순 뭐라고 그랬죠? 단순 쉐바가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이것과 이게 함께 합해져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쇄골과 그리고 이 단순 쉐바가 이게 결합돼서 이 합탭 쇄골이 되는 겁니다. 발음은 이 쇄골과 똑같은 에 사운드인데 짧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또 마지막으로 하테카메츠. 이 하테카메츠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오 단모음과 그리고 단순 쉐바가 결합해서 오 단모음과 단순 쉐바가 결합해서 이 하테카메츠가 되죠. 발음은 당연히 오 짧은 오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의 모음 체계가 이렇게 다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죠. 이 형태가 이것도 어조장모음 아와 그리고 단모음 오가 형태가 똑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그 정의를 먼저 제가 말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먼저 합니다. 네. 액센트 너무 굵네요. 다시 다른 걸로 쓰죠. 네. 액센트 없는 폐음절에서는 항상 단모음이 온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문론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적용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액센트가 없는 표현들이 뭔가 그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말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자, 이게 개음절일까요? 폐음절일까요? 네, 폐음절입니다.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이 모음이 자음과 자음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폐음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개음절일까요? 폐음절일까요? 네, 이 경우도 당연히 폐음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음이 초성의 자음과 종성의 자음에 의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폐음절이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개음절입니다. 받침이 없죠. 초성에만 받침이 있고 이 모음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폐음절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말에서는 참 액센트를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이 교착 언어의 특징이기도 한데 만약에 여기에 액센트가 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만약에 길에 이제 액센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음은 액센트 있는 폐음절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장모음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단모음도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에서 그런데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액센트가 없는 이게 길이 액센트가 없는 폐음절이다 하면은 히브리어에서는 이 이가 절대로 장모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모음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단모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이 원리를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태는 장모음이 될 수 있고 단모음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형태는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는가? 바로 이 정의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형태가 액센트 있는 폐음절에서 왔으면 그건 아로 읽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모음이 액센트 없는 폐음절에 왔다 그러면 아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장모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로 읽는 순간 이건 장모음이란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단모음인 오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오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우리 연습 실전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모음을 공부를 했는데요. 실전으로 가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은 좀 외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음 제가 이제 이거를 발음기어로 한번 음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B가 왔죠. 이게 바로 이제 B죠. B에다가 이게 불분명 모음, 반모음이라고 그랬죠. 에 사운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에. 위에다가 위첨자로 짧은 에를 이렇게 써주죠. 그 다음에 레쉬는 R 사운드가 나겠죠.
그 다음에 체레가 왔습니다. 체레. 이 체레는 에인데 의 장모음이죠. 장모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알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알렙은 사실은 묵음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알렙 같은 경우는 음가가 이런 순표, 연한 순표의 음가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연한 순표의 음가를 표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묵음으로 아예 빼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일단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넣는 걸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쉰이 왔습니다. 쉰. 예, 쉰. 쉰의 희렉이 단모음인지 장모음인지 여기서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만약 액센트가 있다면 이 경우는 단모음이든 장모음이든 우리가 뭐 구분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 희렉 요드. 희렉 요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장모음과 결합한 순장모음, 장모음과 모음 문자가 결합한 순장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T가 왔는데, 이 T는 모음 뒤에 왔기 때문에 강하게 발음해주지 않고 연하게 발음해준다는 의미에서 H를 더 써줍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도 보면 뭐 한번 읽어볼까요? 학교, 하교. 한 끗 차이지만 굉장히 발음의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모음 뒤에 이 기억이 오기 때문에, 자, 아라고 하는 모음 뒤에 이 기억이 오기 때문에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죠. 하교. 반면에 이 학교는 똑같은 기억이지만 자음 뒤에 바로 또 이 기억이 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교라고 하지 않고 학교, 이렇게 경음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나중에 다시 할 텐데, 이 경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특별히 표시해주는 철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베가드 케파트 문자라는데요. 베가드 케파트 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6개 문자는 기본적으로 점을 찍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음 뒤에만 오지 않으면 얘네들은 전부 경음화 발음해서 뿌, 그, 뜨, 크, 프, 트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근데 모음 뒤에 오게 되면 그 경음화가 사라지면서 이 경음화를 나타내는 이 점들이 전부 빠지게 됩니다. 이걸 다이시 레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빠지면서 여기 보면 다이시 레네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부드럽게 발음해 준다는 의미에서 H를 더 써주고 밑에다 이게 한 덩어리다라는 표시에서 밑에 줄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베레시트가 되는 거죠. 베레시트. 자, 그 다음 해볼까요? 여기에 경음화 현상을 나타내는 점이 왔죠. 그래서 H를 안 써주고 B 하나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짝대기로 된 거 전부 아 사운드가 난다고 그랬죠. 뭐 길든 짧은도 몰라도 아 사운드가 난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장모음이죠. 그 다음에 레시, 또 어쩌 장모음. 그리고 또 알렙이 또 왔죠. 이 경우도 사실은 묵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빠라. 자, 베레시트. 예. 그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베레시트 바라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해볼까요? 예. 알렙은 연한 순표. 그 다음에 점이 5개나 왔는데, 이 점 5개가 뭐 무작정 온 게 아니고 세골이라고 하는 단모음에다가 단순 쉐바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라고 그랬죠. 이 경우는 단모음에 해당되는 단순 쉐바인 거죠. 합성 쉐바인 거죠. 그래서 발음은 발음이 나오죠. 세골에 준해서 대신 위첨자로 이렇게 작게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가 왔죠. 이 라메드, L. 라메드 위에 점이 이렇게 온 거거든요. 헤이 위에 온 게 아닙니다. 라메드 위에 온 겁니다.
이거는 오 장모음이라고 했습니다. 홀렘 오 장모음. 그 다음에 헤이, 헤이는 H. 그 다음에 히렉 요드, 히렉 요드. 이 경우는 이 순장모음. 마지막에 맴 하면 어떻게 겠습니까? 엘로힘 이렇게 읽겠죠. 자, 이걸 읽어보면 베레쉿 바라 엘로힘. 네, 읽으셨나요? 이렇게 빨리 읽기가 좀 쉽지 않죠, 처음에는. 네,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렙, 그 다음에 에, 어조장모음, 그 다음에 모음 뒤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 경강점 또는 레네가 사라졌죠, 없죠. 그래서 th, at, at, 뭐뭐을 이런 뜻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배운 게 이제 하나 나왔네요. 자, 헤이, 그 다음에 짝대기로 된 거는 아 사운드가 난다고 했죠. 이 경우는 이제 단모음이죠. 하, 그 다음에 쉰. 예. 근데 이 쉰에 온 이 점은 뭔가, 이거는 다기실 레네가 아니고 다기실 포르테라고 합니다. 다기실 레네는 이 베가드 케파트 문자에 오는 점들이 다기실 레네인 거고, 이 6개 문자가 아닌 경우에 여기에 점이 왔다. 이것은 당연히 다기실 포르테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똑같은 철자가 2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2개. 그래서 쉰을 하나 써준 게 아니고 쉰을 2개 써줍니다. 여기에 아 어조장모음이 온 겁니다. 하샤, 예. 하샤, 그 다음에 맴, 그 다음에 아 단모음, 그 다음에 요드, 그 다음에 이 단모음, 마지막 맴, 예. 하샤마임, 예. 그리고 베, 바브, 베, 그 다음에 알렙,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중간에 에트라서 에, 어조장모음, 베, 에트. 그리고 그 다음 단어 헤이, 아, 어조장모음, 알렙, 변환순표, 그 다음에 아, 어조장모음, 그 다음에 레시, 그 다음에 세골, 단모음, 그 다음에 치, 하아레치.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있는 이 문장은 한번 스스로 연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음가에 따라서 영문으로 한번 음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